1심과 2심에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를 달리 본 게 없어요. 증거도 다 동일하게 채택하고 또 사실관계도 다 동일하게 인정됐는데 그것에 대한 법리 적용만 달리했기 때문에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근데 이제 2심에서 갑자기 아무도 예측 못했던 법리상 이유로 무죄가 났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 유죄가 선고됐을 경우에 당선 무효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양형 기준이나 기존 사례랑 맞지 않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대선이에요.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고 선거의 크기가 다르고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백현동 특혜 비리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가 했다는 것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1심에서 징역 1년 이상 나올 것을 저는 그래서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.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조금이라도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이 어렵다. 지금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나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 선고가 허위사실 유포로 나왔거든요. 그게 다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그런 것들로 나왔어요.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안보다 작은 그 사안들조차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유죄가 선고되면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겠느냐. 이거는 저는 그 기준상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이 법률적 쟁점 이거 하나로 완전히 결론이 180도 바뀔 수 있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피의자의 신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까?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공무원들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, 도지사 뭐 여러 가지 신분이 있겠지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견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까? 근데 이게 이 공직선거법은요. 이 후보자와 선거하는 국민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후보자들 위주로 돼 있는 법이 아닙니다. 국민들이 생업에 바쁜 분들이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당연히 정치인이고 정치인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받는 거죠.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가 대국민 인사청문회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 언론 보도가 나면 주워 담을 의무도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사실관계들이 허위로 제시가 되고 국민들의 댓글이 버젓이 수만 개가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을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.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거는요. 적극적인 행위예요. 뭐냐 학력 위조, 경력 위조, 지지단체 위조. 그래서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일종의 자기에 의해서 한 행위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방어적인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애당초 사실은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.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뭘 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. 네?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협박이라는 표현은 내가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통상적으로 그래요.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나 요청 이런 것은 압력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압력이에요. 그래서 그건 누가 느끼냐. 이재명 대표가 느끼는 거예요.